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복지천국. 핀란드는 늘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답을 찾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핀란드는 처음부터 행복을 목표로 한 나라였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상화해온 핀란드의 이미지와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 사이의 간극을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년 세계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하는 핀란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높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핀란드는 하나의 이상향처럼 회자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은 높지만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준다. 누구나 존중받고 경쟁도 덜하고 차별도 적다. 하지만 핀란드를 이 몇 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지국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과 타협, 그리고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행복한가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무엇을 포기했는가라고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핀란드는 처음부터 복지국가를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했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20세기 초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1917년 독립을 이루었지만 그 순간이 곧바로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경 바로 옆에는 소련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핀란드는 늘 강대국 사이에 끼인 채 긴장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사회가 갈라지면 국가는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선택한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줄이는 것,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인 충돌로 방치하지 않고 제도와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지는 추상적인 이상에서 출발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매우 현실적인 해법에 가까웠습니다. 핀란드 교육은 종종 이렇게 소개됩니다. 시험이 없고 사교육도 거의 없으며 아이들이 큰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설명은 분명 사실의 일부를 담고 있지만 전체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핀란드에는 한국처럼 잦은 시험이 많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대신 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학생을 꾸준히 관찰하고 학습 태도와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점수로 줄 세우기보다는 시간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평가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단순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의 강점을 보이는지, 어떤 방식의 학습이 더 잘 맞는지에 따라 진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경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경쟁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셈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문 중심의 경로이고 다른 한쪽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경로입니다. 두 길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택지이지만 한번 방향을 정하면 이후에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학업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의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의 순간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점수를 겨루는 대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앞당겨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핀란드 교육은 스트레스를 없앤 시스템이라기보다 경쟁의 형태를 바꾸고 선택의 책임을 다르게 배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핀란드는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도 크고 물건을 살 때마다 붙는 소비세 역시 일상에서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금 구조가 특정 계층만을 겨냥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많이 벌수록 더 내는 누진 구조이긴 하지만 복지 시스템을 실제로 떠받치는 중심은 중산층입니다. 그 대신 국가는 분명한 약속을 전제로 이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노후처럼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갑자기 일을 잃거나 몸이 아플 때 최소한 삶의 기준선은 지켜주겠다는 신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회에서 세금은 처벌이나 벌금처럼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공동보험에 더 가깝게 인식됩니다. 지금 당장 부담은 되지만 언젠가 필요해질 수 있는 안전망에 미리 참여하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조가 아무 조건 없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신뢰입니다. 시민은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핀란드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온 힘은 복지제도의 크기보다도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핀란드 청년들은 비교적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교육과 복지제도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생존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를 마친 뒤 사회로 들어서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첫 직장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 번에 안정적인 자리에 안착하기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쳐 천천히 자리를 찾아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높은 물가입니다. 핀란드는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 전반이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체감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외식과 주거비 역시 일상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해 청년층에게는 물가가 높게 체감되는 편입니다. 핀란드 사회에서 도전이 가져다주는 보상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소득이나 지위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운 거죠. 대신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삶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도록 제도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싼 물가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로 느껴질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높은 생활비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느린 환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핀란드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사회라기보다 비용과 안정 사이에서 천천히 균형을 맞추며 움직이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핀란드를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말수가 적고 대화가 짧다는 인상입니다. 그렇다고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말을 굳이 덧붙이지 않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특징은 개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핀란드가 놓여있는 환경과 함께 이해할 때 더 또렷해집니다. 핀란드는 1년 중 상당 기간이 춥고 어둡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핀란드 북부 지역에서는 해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핀란드에서는 이 현상을 카모스라고 부르며 태양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극야를 의미합니다. 최북단 지역에서는 이런 어둠이 한 달 이상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일조 시간이 극히 짧아지고 영하의 기온이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서는 바깥에서 사람을 자주 만나고 관계를 넓히는 문화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삶의 중심은 실외보다는 실내로, 공동의 공간보다는 개인의 공간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태도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절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핀란드 사회에서는 장황한 설명보다 짧고 명확한 표현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침묵 역시 어색함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핀란드의 제도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복지 신청이나 행정 절차, 학교와 직장 문화에서도 감정 표현보다 규칙과 합의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개인의 말솜씨나 설득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제도가 대신 말해주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회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열정적인 토론이나 감정의 분출이 두드러지는 사회라기보다 각자의 선을 지키며 조용히 합의를 쌓아가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는 많은 이들에게 안정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동시에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전환이나 강한 열광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행복지수 1위라는 표현이 곧 매일의 즐거움이나 지속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표가 실제로 주목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기분보다 내일의 삶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는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기준선은 지켜지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행복지수는 개인의 감정 상태보다 사회가 불안을 얼마나 완충해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핀란드는 이런 물음에 비교적 강한 나라입니다. 기대치는 높지 않고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할 이유도 적은 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사회 전체로
상태로 급격히 확산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 결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불행은 줄어들었고 삶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사회 전체의 열광이나 속도감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빠른 성취나 극적인 반전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우선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셈입니다. 이것이 핀란드 행복지수가 의미하는 행복의 실체에 가깝습니다. 즐거움의 총합이라기보다 불안이 관리된 사회라는 평가에 더 가깝습니다. 최근 핀란드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인사이자 대중의 주목을 받아온 유명 인물이 특정 인종을 연상시키는 비하적 제스처를 취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면이 공개되자 핀란드 내부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잖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제스처의 수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핀란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와의 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적고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라는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앞서 있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까지 같은 속도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복지와 평등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핀란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균열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와 평등은 한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성취가 아니라 방치되는 순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핀란드 역시 고령화의 흐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지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떠받칠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과 의료, 돌봄과 같은 영역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노동력과 인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필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사회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인구 축소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을 사회 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존의 합의와 제도 속에 안정적으로 통합할 것인가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마주한 고민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복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핀란드는 지금 완성된 모델을 지키는 단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핀란드는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실패를 감추거나 외면하기보다 제도 안에서 드러내고 조정하려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구조를 선택해 왔습니다. 복지와 교육,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역시 하나의 정답으로 주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고 실제로 핀란드는 수차례 방향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도의 겉모습이나 수치가 아닙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를 부정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조정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핀란드 사회를 지탱해온 힘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핀란드는 이상향이라기보다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실험되고 수정되는 하나의 사회 모델입니다. 완성된 답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 쓰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핀란드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또 다른 북유럽 국가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같은 지역, 다른 선택이 만든 전혀 다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